네,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말 그대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소득이 발생을 하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상은 개인만 해당이 됩니다. 법인과 외국인은 금투세 도입 전후 달라지는 점이 없습니다. 금투세에서 말하는 금융상품이란 쉽게 생각해서 주식, 채권, 펀드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국내 주식으로 대표되는 1그룹과 해외 주식으로 대표되는 2그룹, 두 그룹으로 구분이 됩니다. 1그룹 상품에는 코스피, 코스닥 외에도 코넥스, KOTC,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국내 주식형 ETF 등이 포함이 됩니다. 2그룹 상품에는 해외 주식 외에도 채권, ELS, ETN 등이 포함이 됩니다. 부과되는 소득의 기준은 1그룹은 기본공제가 5천만원, 2그룹은 기본공제가 250만원입니다. 즉, 1그룹인 국내 주식 등은 소득이 5천만원 넘게 발생했을 때만 과세가 되고 2그룹인 해외 주식 등은 소득이 250만원 넘게 발생했을 때만 금투세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부과되는 세금은 1그룹과 2그룹에서 발생한 과세 대상의 합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이면 20%, 지방소득세 포함 22%가 부과가 됩니다. 3억원 초과이면 25%, 지방소득세 포함 27.5%가 부과가 됩니다. 징수 방식은 반기별로 원천 징수 납부됩니다. 기존에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법이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기존의 종합소득세에 있던 배당소득 대상 일부와 양도소득세 대상 일부를 가져와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금투세의 첫 번째 이슈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세금이 증가하느냐입니다. 국내 주식을 기준으로 연 5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투자자는 상위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1차 답변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개미 투자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간접적인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5천만원까지는 직접적인 금투세 부담은 없지만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인적공제 적용이 불가해지거나 건강보험료 인상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상위 1%에 해당하는 큰손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폭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금투세가 도입이 된 후 주식시장이 50%가량 폭락을 했었습니다. 다만 폭락의 주된 원인은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금융실명제를 같이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 금융실명제가 더 큰 영향을 줬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사모펀드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에는 사모펀드 환매 시에는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이었기 때문에 최고 세율이 49.5%였습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최고 세율이 25%로 절반가량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환매가 아닌 일반 배당 지급 시에는 금투세 도입 전후가 동일합니다. 다섯 번째 이슈는 2월 공제입니다. 2월 공제란 5년 단위로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서 정산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년 동안 손실이 4천만원 발생한 상태에서 올해 4천만원 수익을 벌었다면 합해서 0으로 계산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슈가 되는 이유는 미국은 2월 공제가 5년이 아니라 무제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슈는 손익통산입니다. 금투세 대상 상품은 1그룹과 2그룹이 있고 같은 그룹 내에서도 여러 상품이 있었습니다.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통합해서 계산을 해주겠다는 것이 손익통산입니다. 즉,
주식에서 1,000만원 이익이 나고 채권에서 1,000만원 손실이 났다면 통합해서 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금투세는 2020년에 신설되었지만 계속 유예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올해가 유예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2025년에 자동 시행되게 됩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